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결국 당신은 바뀔 것이다. 지은이는 월리스 D. 와틀스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을 지배한 새로운 생각운동 전문가이자 성공학 거장이다. 생애 초반 실패를 되풀이하며 가난하게 살았다. 어느 날 부자가 되는 절대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의 힘과 가능성을 해방하는 자기 확신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 결국 당신은 바뀔 것이다는 와틀스의 3대 대표작, 부자의 자기 확신, 건강의 자기 확신, 위대한 사람의 자기 확신을 한데 묶은 책이다. 와틀스의 3대 대표작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 성공학 멘토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혼다 케니, 와틀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얼 나이팅게일,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와틀스의 자기 확신을 이용해 자신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과 위협을 달성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말로 청빈한 삶을 찬양해도 풍요롭지 않으면 완벽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 사람은 갖가지 수단을 활용해 지성, 정신, 신체를 발달시킨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그런 수단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생명체의 목표는 발전하는 것이며 모든 피조물은 제 역량껏 발전할 절대적 권리를 타고난다. 사람도 자신이 타고난 지성, 정신, 신체를 최대치로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자유롭게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 즉, 누구에게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부자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가진 사람이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이다. 최선을 다해 삶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정상이라 볼 수 없다. 진정한 삶을 살려면 몸, 지성, 정신을 통해 가능한 모든 것을 구현해야 한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누리려면 좋은 음식, 편안한 옷, 따뜻한 쉼터를 갖추고 스스로를 혹사시키지 않아야 한다. 휴식과 기분 전환 또한 자신의 몸을 누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지성도 마찬가지다. 타고난 지성을 온전히 구현하려면 독서 시간, 여행과 탐색의 기회, 지적 교제가 필요하다. 정신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다. 사랑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가장 자연스럽고 꾸밈없이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하면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몸을 10분 활용하고 지성을 발달시키고 정신을 펼치기 위해서는 물질과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부유해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올바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 부자가 되는 법을 익히지 않는다면 자신, 신, 인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역량이 허락하는 최선의 모습까지 발전한다면 자신의 삶은 물론 신과 인류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마을 사람은 모두 부자인데 저 마을 사람은 모두 가난하거나 이 도시 주민은 모두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이웃한 도시의 주민은 빈곤에 허덕여야만 할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가도 부자와 빈자는 같은 환경, 때론 같은 업계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아간다. 재능도 부자가 될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다.
투철한 절약 정신도 부자를 만들어주진 못한다. 장담컨대 부자가 되는 데는 절대적이라는 수식어가 걸맞을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법칙이 존재한다. 재능이 넘치는 사람도 부자가 되고 바보도 부자가 된다. 학식이 많은 사람도 부자가 되고 아둔한 사람도 부자가 된다. 튼튼하고 힘센 사람도 부자가 되고 비실거리는 약골도 부자가 된다.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만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지리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가게를 열고 문전성시를 이루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람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환경의 영향은 거기까지다. 내가 사는 동네 주민 중 누군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사는 도시의 시민 중 누군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나 또한 부자가 될 수 있다. 기회를 빼앗겨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남들이 세상의 돈을 독차지한 다음 울타리로 막아버려서 계속 빈궁하게 사는 사람도 없다. 절대 방식에 따라 행동을 시작하기만 하면 노동계층도 상류층으로 진출할 수 있다. 부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세상에는 모두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의 부가 존재한다. 단순히 부의 공급이 모자라 가난을 벗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인류 전체가 배불리 먹을 충분한 식량도 생산할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은 태초의 유일한 본질에서 시작됐다. 많은 생명체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사라지지만 세상의 모든 생명은 유일한 본질이 형태를 바꾼 것일 뿐이다. 무형의 본질, 즉 태초의 본질은 무한하다. 우주는 태초의 본질에서 시작됐으며 창조 과정에서 형태가 달라졌을 뿐 소진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우주의 형체 안팎은 모든 생명의 원료, 즉 태초의 본질이자 무형의 본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 지금까지 창조된 생명의 만곱절에 달하는 생명이 창조될 수 있다. 그러고 나서도 우주의 원료는 소진되지 않을 것이다. 부도 마찬가지다. 자연이 빈곤하다거나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의 부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자연은 생명의 진보와 확장을 지향한다. 생명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공급한다. 생각은 무형의 본질로부터 유형의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모든 생명이 곧 생각하는 본질에서부터 비롯되고 형태에 대한 생각을 통해 생명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태초의 본질은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인간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우주에 살고 있다. 태초의 본질에 어떤 생각이 각인되면 반드시 그 생각에 상응하는 형체가 창조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주체이며 스스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형체는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존재해야 한다.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면 형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제 누구라도 무형의 본질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세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우선 만물의 근원인 태초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만물은 겉으로 보기엔 다양하지만 사실 하나의 본질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다. 유기적, 무기적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온갖 형체는 단지 모습이 다를 뿐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그 물질은 곧 생각하는 본질이며 본질은 스스로 떠올린 생각을 형체로 만들어낸다. 생각하는 본질이 품고 있는 생각은 형체로 창조된다. 또한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이 태초에 생각하는 본질에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물을 형성, 즉 창조할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해보자. 1. 만물의 원천인 생각하는 본질이 존재한다. 이 본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고 어디에나 스며 있다. 2. 태초의 본질이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그 생각에 상응하는 형체가 창조된다. 3. 사람은 형체를 생각해낼 수 있다. 그 생각을 무형의 본질에 각인시키면 생각하는 것이 창조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위의 문장을 읽고 또 읽자. 낱말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겨두고 굳은 확신이 들 때까지 명상하자.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틔우며 활동을 개시한 다음 산다는 행위를 통해 100여 개의 씨앗을 더 만들어낸다. 생명은 삶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영원히 늘어난다. 지성도 생명과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을 추구한다. 사람들이 떠올리는 생각 하나하나는 다른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의식이 계속 확장되는 것이다. 생명은 스스로를 구현하려 하며 우리 모두는 그 영향 아래 있다. 생명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활동, 더 큰 존재를 지향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를 소망한다. 자연은 당신의 계획을 지지한다. 만물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자. 단, 만물에 내재된 목적과 당신의 목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단순히 세속적 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동물처럼 몸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부를 추구하는 행위는 진정한 삶과 거리가 멀다. 당신은 먹어야 할 때 먹고, 마셔야 할 때 마시고, 즐겨야 할 때 즐기기 위해 부자가 돼야 한다. 아름다운 것들을 주변에 두고 먼 곳을 여행하고 정신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를 추구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진리를 찾아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부를 추구해야 한다. 극단적 이타주의는 극단적 이기심과 마찬가지로 훌륭하지도 고귀하지도 않다는 것을 명심하자. 희생을 통해 신에게 사랑받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 신은 결코 당신에게 희생을 바라지 않는다. 신은 오로지 당신이 최선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란다. 자신의 역량이 허락하는 최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남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당신은 이미 창조된 것을 두고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 경쟁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당신은 경쟁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돼야 한다. 경쟁을 통해 부를 쌓은 이들은 한 번도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했다. 그들이 속한 계층의 사적인 삶을 다룬 기록을 보면 지극히 비참하고 야비하며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경쟁을 통해 획득한 부는 영원하지 않으며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오늘은 내 돈이었지만 내일은 남의 돈이 되는 세상이다. 당신이 절대 방식에 따라 부자가 되려면 경쟁적 사고를 완전히 초월해야 한다. 세상의 부를 모두 독차지해 당신의 몫을 가로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거래를 할 때는 내가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에게 내줘야 한다. 상대가 내는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 미술 시장에서 수천 달러에 거래되는 위대한 화가의 그림이 있다고 치자. 그림을 그린란드로 가져가 에스키모에게 팔고 500달러어치의 모피를 받는다면 올바른 거래를 한 걸까? 그렇지 않다. 에스키모는 자신에게 무용지물인 그림을 산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바가지를 쓴 셈이다. 그러나 500달러어치의 모피를 받고 50달러짜리 총을 준다면 어떨까?
에스키모의 입장에서는 총을 이용해 훨씬 많은 모피와 식량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진 셈이다. 에스키모는 이 거래를 통해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삶을 일구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이 파는 물건이 상대의 삶에 물건값 이상의 보탬을 주지 못한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누구와 거래하든 상대가 건네는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내줘야 한다. 그러면 거래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된 존재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큰 소망을 품자. 바로 이 지점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이 인간에게 빈곤과 자기 희생을 바란다는 잘못된 생각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변화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감사다. 감사하는 태도가 당신의 정신을 축복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감사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이 있으면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 누구나 현재 상황에 불만을 품는 순간 퇴보의 길을 걷게 된다. 흔하고 평범하고 가난하고 비열하고 못된 행동에 눈을 돌리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도 함께 변한다. 당신이 받은 모든 좋은 것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세상 만물이 당신의 발전에 보탬을 주었으므로 세상 만물에 감사해야 한다. 정경유착에 찌든 금융계의 거물의 잘못된 행동을 성토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어쩌면 그들이 세상의 판을 짜뒀기에 당신에게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당신이 무언가를 얻는 데에는 그들도 일조하고 있다. 부패한 정치인 때문에 분노하지 말자. 그나마 그런 정치인이라도 없었다면 국가가 무정부 상태에 빠져 사람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다. 때가 되면 부패한 정치인, 금융계의 거물, 산업계의 큰손은 지금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들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자. 부가 당신에게 찾아올 경로를 만드는데 그들 또한 일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모두에게 감사하자. 그러면 당신은 만물에 내재된 선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만물의 선이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질 만큼 간절히 원하면 된다. 뚜렷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렸다면 이제 그 이미지를 현실로 바꾸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목적의식과 함께 자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손 안에 넣었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청한 것을 지금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자. 주변 환경과 경제 상황이 모두 이상적이라고 상상하자. 정신력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는 것은 물리력을 행사해 남을 노예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옳지 못한 행동이다. 정신적 힘을 이용해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 또한 폭력을 동원한 강도직과 다를 바가 없다. 두 행동은 근본적으로 같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상대를 위한 일일지라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그 일이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줄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당신 자신의 일에만 의지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물이나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의지, 생각, 정신을 외적으로 투사하는 것은 금물이다.
당신 자신에게 정신을 집중할 때 다른 데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각인된 이미지가 우주로 퍼지면 만물은 이미지가 현실로 구현되도록 움직이기 시작한다. 모든 생물, 무생물, 아직 창조되지 않은 피조물이 당신의 소망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다가온다. 확신은 당신이 본 것과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형성되기에 아무데나 시선을 돌리는 것은 금물이다. 여기서 의지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디에 시선을 집중할지 결정하는 것은 의지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빈곤을 생각지 말아야 한다. 질병을 연구하고 병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건강을 손에 넣을 수는 없다. 죄악을 공부하고 죄악에 대해 생각하면 정의를 퍼뜨릴 수 없다. 빈곤을 연구하고 빈곤을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탐구하거나 걱정하지도 말자.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말자. 가난의 원인은 부자가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빈곤은 퇴치할 수 있다. 빈곤에 대해 생각하는 부자의 수가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확신과 목적의식을 갖춘 가난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된다. 가난한 이에게는 자선이 아니라 영감이 필요하다. 자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감은 그들이 가난을 떨치고 일어서도록 돕는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다면 그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 경쟁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은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올라온 사다리를 걷어차버린다. 그러나 창조를 통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수천 명이 뒤따를 수 있는 넓은 길을 닫고 모두가 자신을 따라 부자가 되도록 영감을 전해준다. 과거에 경제적 문제를 겪었다면 그와 관련된 생각이나 말은 하지 말자. 부모가 가난했다거나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하소연하지 말자. 그런 말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신이 빈곤한 사람이라 여기게 된다. 그런 행동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막는다.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말하는 종교서적은 읽지 말자. 세상이 망할 거라 주장하는 비관론적 철학자의 글도 읽지 말자.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다. 세상 전체를 더 풍요로운 곳으로 만드는데 정신을 집중하자. 당신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자신이 최선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인류는 아직 생각을 통해 무형의 본질에서 직접 형체를 창조해내는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다. 심지어 그런 가능성을 상상해보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동시에 행동함으로써 그 생각을 보완해야 한다. 어떤 행동을 하든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지나간 과거의 순간에서 행동할 수는 없다. 오히려 머릿속에서 과거를 지워버리는 편이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순간에서도 행동할 수 없다.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확신하자. 정신을 한데 모아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자. 지금 행동하자. 지금이야말로 행동을 개시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준비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행동하자. 행동을 통해 환경을 바꾸자. 지금 처한 환경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가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이려면 지금 처한 환경,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가진 물건을 바탕으로 당장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매일같이 실패의 날을 지낸다면 언제까지나 부자가 될 수 없다. 소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한 날은 성공의 날이다. 매일같이 성공의 날을 보낸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그 일에 관한 한 실패의 날이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결과를 모두 예측할 수는 없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힘의 작용을 모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단순한 행동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한 행동이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 등한시하거나 실패하면 소망을 현실화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수 있다. 매일 그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내도록 노력하자. 각각의 행동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단언컨대 당신은 분명 모든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매일 그날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내고 각각의 행동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내자. 직업을 정할 때 타고난 적성의 한계를 절대 초월할 수 없다고 믿으면 안 된다. 당신은 어떤 업계에서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타고난 재능이 없다면 노력을 통해 개발하면 된다. 물론 타고난 소질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더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질이 많지 않더라도 개발하면 된다. 어떤 업종에서든 성공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분야에서든 최소한의 소질은 갖추고 있는 법이다. 삶이란 곧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고 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한다면 삶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낼 수 있는 법이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은 그 일을 해낼 힘이 내면에 존재한다는 증거다. 소망은 곧 힘의 현현이다. 애초에 무언가를 할 힘이 없으면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 자체도 생기지 않는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은 그 일을 해낼 강렬한 힘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자. 가장 마음에 맞고 즐길 수 있는 직종을 택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특권이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의무는 없다. 매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되 조급해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최대한 빨리 하되 절대 서두르지 말자. 직간접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직종이라면 상대의 마음에 성장의 에너지를 각인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 성장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다. 성장은 무형의 지성이 완전한 구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성장을 향한 소망은 우주의 근본적 본능이며 자연의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모든 생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생명의 성장이 멈추면 즉시 붕괴와 소멸이 시작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영원히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 더 많은 부를 얻고 싶다는 소망은 정상적인 것이며 지탄의 대상이 아니다.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한 소망이자 향상심일 뿐이다. 성장을 지향하는 것은 대자연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법한 사람에게 이끌리기 마련이다. 당신은 발전하는 사람이며 남들도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자. 성공을 자화자찬하거나 화제거리로 삼지 말자. 진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 법이다.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사람은 내심 회의와 두려움에 시달린다.
모든 행동, 어조, 외양을 통해 당신의 확신을 조용히 드러내자. 당신은 이미 부자다. 이런 느낌을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상대는 당신을 만나자마자 성장의 느낌을 받을 테고 다시 당신에게 이끌릴 것이다. 당신과 함께하면 자신도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상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만물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궁극적 존재는 생면부지인 사람들마저도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기적인 지배욕은 세상에 큰 재앙을 불러왔다. 역사 속에 기록된 대부분의 왕, 귀족, 영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영토 싸움을 벌이며 땅을 피로 적셨다. 모두를 위해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벌인 비극이었다. 재계를 움직이는 주된 동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달러의 군대를 집합시키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며 수백만 명의 생명과 정신을 낭비해버린다. 재계의 우두머리는 정계의 우두머리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권력을 지향한다. 몸과 마음을 다해 행동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매일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내고 일 하나하나를 성공적으로 해내자.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의 에너지와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내자. 우주에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넘쳐나는 법이다. 만물은 우주의 섭리에 내재된 대로 발전하는 사람을 위해 협조한다. 누구나 부자로 만들어주는 절대 방식이 있다고 하면 코웃음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이 능력을 쌓기보다 먼저 사회와 정부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각국의 대중이 빈곤 속에 머물고 있는 원인은 사람들이 절대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어날지 말지 모르는 재난, 장애물, 공황, 암울한 상황을 상상하며 걱정에 시달리지 말자. 문제가 일어난 뒤에도 해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모든 문제에는 극복할 대책이 있는 법이다. 말을 조심하자. 나 자신, 내 일, 그 어떤 것을 두고도 낙심한 투로 말하지 말자.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실패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투로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은 생명이 진화하고 자라나는 곳이며 겉보기에 악한 사람은 사실 미숙한 사람이라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자. 언제나 발전적 태도로 말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절대 실망하지 말자. 어떤 시점에 원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 기대했는데 얻지 못할 경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확신을 견지하고 있다면 실패는 허상에 불과하다. 계속 절대 방식으로 나아가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보다 나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패가 엄청난 성공의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건강의 섭리와 관련된 옛 이야기가 하나 있다. 중세시대의 한 수도원에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성인의 뼈가 보관되어 있었다. 병자들이 뼈를 만지기 위해 수도원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병자들은 모두 치유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둑이 기적의 뼈를 훔쳐갔다. 수도사들은 성물을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일단 비밀에 붙이기로 했다. 궁여지책으로 그들은 서둘러 수도원 지하로 내려가 수년간 묻혀 있었던 어느 살인자의 뼈를 파냈다. 일단 뼈를 보관함에 넣어두고 병자들이 뼈를 만지고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듯한 이유를 댈 생각이었다. 수도원의 대문이 열리자
병자들이 밀려들어 수도원의 성물인 뼈를 만졌다. 그런데 수도사들은 살인자의 뼈가 성자의 뼈와 똑같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후 수도사 중 하나가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치유의 힘은 성인의 뼈가 아니라 환자들 안에 있었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치유의 힘이 환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진리다. 물리적, 정신적 치료법 자체보다 환자가 치료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치유의 근본적 힘이 발휘된다. 사람의 생각은 확신을 따라간다. 확신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확신을 실천에 옮기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굳은 확신이 있더라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 어떤 약에 확신이 있고 실제로 약을 복용한다면 건강해질 것이다. 어떤 식이요법에 확신이 있고 요법을 실천한다면 건강해질 것이다. 기도에 확신이 있고 실제로 기도한다면 건강해질 것이다. 확신을 바탕으로 행동을 실천하면 건강이 찾아온다. 굳은 확신을 갖고 있고 계속 생각할지라도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 사람은 첫째, 완벽한 건강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둘째, 완벽히 건강한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자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성인의 뼈를 만지고 치유된 병자들은 뼈가 지닌 기적의 힘이 아니라 절대 방식으로 생각한 덕분에 치유된 것이다. 대증요법이나 유사의학을 통해 치유된 이들 또한 실은 절대 방식으로 생각했기에 치유된 것이다. 절대 방식의 두 가지 핵심은 확신과 개인적 실천이다. 수도원에서 성인의 뼈를 만진 병자들에겐 확신이 있었다. 확신은 너무나 굳건했기에 유물을 만지자마자 질병과의 모든 정신적 관계가 끊어졌고 순간적으로 몸과 건강이 동화됐다. 병자들은 굳은 확신 덕분에 자신을 질환과 연결짓던 생각을 완전히 끊고 건강과 연결짓는 데 성공했다. 언제나 질병만을 생각하면 생각이 집중돼 몸 안에서 병을 일으킨다. 반면 생각이 언제나 건강과 연결돼 있으면 그 생각이 건강한 상태를 유도하는 에너지가 된다. 건강하고 튼튼한 내 모습을 상상하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습관처럼 그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충분히 숙고하자.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나 자신이 완벽한 몸을 지닌 모습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렷한 이미지를 상상하기가 어렵다. 몸을 곧게 펴고 원기왕성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봐도 좋다. 하루의 일을 손쉽게 끝내고도 활력이 남아돌고 전혀 지치거나 약해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리학계에서는 최근까지도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장 기간을 열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단식요법을 실천한 에드워드 듀이를 비롯한 의사들이 쓴 기록과 40에서 60일의 단식에 성공한 많은 사람의 사례를 보면 인간이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생리학계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올바른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누구나 20에서 40일 정도는 원기를 잃지 않고 체중만 약간 빠진 상태로 단식을 유지할 수 있다. 열흘 만에 굶어 죽은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믿었기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먹을 것이 없을 경우 사람은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50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 생존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배운 지식, 즉 단식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항상 건강의 관념에 따라 생각하자. 단 한순간이라도 건강의 관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떠올리지 말자.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생각을 끈질기게 견지하자. 다른 곳으로 생각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병을 두려워하면 당신 자신과 병을 연결지어 생각하게 된다. 우주에 존재하는 건강의 힘은 질병의 힘보다 만 배는 더 크다. 사실 질병은 왜곡된 생각의 결과물일 뿐이다. 머릿속에서 건강한 사람의 태도를 견지하고 그 태도와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말자. 나는 완벽하게 건강하다 라는 확신을 거스르는 행동이나 말은 절대 금물이다. 가슴을 펴고 고개를 똑바로 든 채 기운차게 걷자. 언제나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건강한 사람다운 태도를 유지하자. 나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사실 외의 생각은 하지 말자. 확신을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나 점점 좋아지는 몸 상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완벽한 건강을 누리게 해주는 우주적 본질에 감사하자. 모든 확신은 믿으려는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믿기로 결심했더라도 그 사실을 곧바로 믿지는 못한다. 그러나 당신이 확인한 사실을 믿겠다는 의지를 발휘할 수는 있다. 사실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행동으로도 옮겨야 한다.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신념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외적으로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첫 단계는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품자. 건강의 관념을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자. 의지를 발휘해 건강만을 생각하고 건강을 암시하는 환경을 조성하자. 죽음, 질병, 장애, 허약, 노화를 암시하는 책이나 그림 같은 물건을 주위에 두지 말자. 건강, 힘, 즐거움, 생명력, 젊음을 암시하는 물건만 두자. 해로운 상황이나 적대적인 힘을 제어하려고 의지를 발휘할 필요는 없다. 적대적인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하나뿐이며 그 힘은 당신에게 우호적이고 건강을 지향한다. 우주의 만물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질환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은 생각할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병든 사람이라도 건강에 관한 굳은 확신을 지니고 근원과 조화를 이루고 삶의 의식적 활동을 절대 방식으로 수행하면 병을 치유하는 데 충분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의 지속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4가지 의식적 활동이 있다. 먹기, 마시기, 숨쉬기, 자기다. 부자연스럽거나 그릇된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자면 건강할 수 없다. 허기가 드는 시간이 바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다. 허기가 들지 않을 때는 아무리 무언가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결코 자연스럽거나 올바른 것이 아니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먹는 순간은 배가 고플 때다. 배고프지 않을 때 먹는 것은 절대 자연스럽거나 건강한 행동이 아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 먹지 말자. 이것이야말로 대자연, 나아가 신을 따르는 방법이다. 허기와 식욕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허기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몸을 재건하며 기운을 회복하고 체온을 유지할 재료가 더 필요하다는 자연의 신호이자 무의식의 신호다. 몸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먹을거리를 달라고 자연이 신호를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다. 술이나 사탕 같은 먹을거리를 향한 갈망의 정체는 허기가 아니라 식욕이다.
차, 커피, 진한 맛의 음식, 요리사가 솜씨를 부려 만든 입맛 당기는 요리는 허기가 아니라 식욕을 자극한다. 음식을 향한 습관적 갈망을 허기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아침을 걸러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언제 첫 끼를 먹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정오, 즉 12시면 충분히 허기를 느낄 시간이다. 두 번째 끼니는 언제 먹어야 할까? 허기, 그것도 순수하고 정당한 허기가 들지 않으면 먹지 말자. 허기를 느낀다면 편리한 시간에 먹으면 된다. 하지만 정당한 허기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먹지 말자.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먹어야 할까? 답은 하나다. 정당한 허기가 찾아올 때 먹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절대 먹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라는 의문에 대한 옳은 답을 찾기란 무척 쉽다. 정당한 허기가 찾아올 때까지 절대 먹지 말고 허기가 누그러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그만 먹으면 된다. 절대 많이 먹지도 배부르게 먹지도 말자. 허기가 충족됐다는 느낌이 들면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평소 먹던 양의 절반만 먹어도 만족스러울 것이다. 음식이 남아도 개의치 말고 숟가락을 놓자. 이런 방식을 실천해보면 몸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을거리의 양이 생각보다 한참 적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라게 될 것이다. 필요한 음식의 양은 대개 직업에 좌우된다. 일할 때 근육을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추운 환경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음식의 양은 달라진다. 겨울에 숲에 들어가 종일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라면 두 끼를 배부르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종일 따뜻한 방에서 의자에 앉아 머리를 굴리며 일하는 사람은 나무꾼이 먹는 양의 3분의 1, 때론 10분의 1만 먹어도 충분하다. 그러나 나무꾼은 대개 몸에 필요한 양의 두세 배, 대부분의 사무직은 3배에서 10배나 많은 양을 먹는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잉여분을 처리하려면 생명력에 부담이 따르고 시간이 흐르며 몸의 에너지가 고갈돼 질병에 쉬운 먹잇감이 된다. 어떤 음식이든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먹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허기가 누그러지는 순간 식탁을 뜨자. 건강한 방식으로 호흡하려면 호흡과 관련된 신체 기관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등을 쭉 펴고 가슴의 근육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어깨를 지나치게 움츠리거나 가슴을 옥죄거나 굳은 상태로 유지하면 제대로 호흡할 수 없다. 일하는 동안 움츠러든 어깨를 다시 펴기 위해 다양한 체조가 고안됐다. 철봉을 잡고 매달린다거나 의자에 앉아 발을 무거운 물건이나 기구 아래 넣고 머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뒤로 몸을 펴는 등의 운동이 대표적이다. 다행히 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몸을 쭉 펴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다.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로 당기고 몸을 쭉 뻗자. 동시에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서 폐를 최대한 가득 채우자. 등뼈를 똑바로 편 채 편안히 숨을 내쉬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다. 몸 밖을 나서서 신선하고 맑은 공기를 쐴 때마다 숨을 쉬자. 일하면서 나 자신과 자세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숨을 쉬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도, 밤에 잠이 깼을 때에도 수시로 숨을 쉬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몸을 쭉 펴고 숨을 쉬자. 등을 쭉 펴고 강건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자부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얼굴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과 같은 문제다. 손을 깨끗이 관리하고 손톱을 손질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허리를 쭉 펴고 가슴을 내밀고 유연하게 유지하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은 조상의 직업, 학식, 신분에 상관없이 당신 앞에 열려 있다. 정신적 태도는 유전되지 않는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정신적 자산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얼마든지 불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성장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물론 유전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울하거나 겁이 많거나 악한 성향을 타고나는 것이다. 하지만 무의식적 성향은 모두 극복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좋지 못한 정신적 영향을 물려받았더라도 모두 떨쳐내고 바람직한 경향을 대신 채워넣을 수 있다.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두뇌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뇌를 만든다.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발전하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조건이나 상황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당신 안에 내재된 힘은 당신 주변의 사물 안에도 존재한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모두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가난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언제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의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 두뇌, 몸, 정신, 기능, 재능은 위대함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위대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위대한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은 그런 자질에 지혜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혜야말로 위대함의 근본이다. 지혜란 지향해야 할 최선의 목표와 그 목표에 도달할 최적의 수단을 아는 힘이다.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아는 힘이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 만큼 똑똑하고 올바른 일을 할 만큼 선하며 올바른 일을 실행에 옮길 만큼 능력 있고 강인한 사람이다. 어떤 공동체에서나 당장 힘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사람들은 기꺼이 그에게 존경을 표할 것이다. 지혜는 지식에 좌우된다. 아는 것이 없으면 지혜가 있을 수 없고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올바른 일을 할 의지가 있으며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길 유능한 능력을 갖춰야만 진정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노예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들끓고 무엇이 옳고 그르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몰라 모두들 혼란에 쌓여있던 시대에 링컨은 절대 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자신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에 가 닿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대중은 링컨이 진리를 인지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진리를 알아보는 힘을 기르고 언제나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을지 알며 옳은 일을 실천하리라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무사람의 존경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애타게 찾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어디에 존재할까? 뇌 속에 생각이 존재한다면 뇌의 움직임이 아니라 뇌를 구성하는 물질에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은 뇌를 구성하는 물질에 있지 않다. 뇌를 구성하는 물질은 생명이 없으면 지성을 잃고 죽어버린다. 생각은 뇌를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섭리, 즉 영적 본질에 존재한다. 인간이 곧 영적 본질이다. 뇌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의 주체는 사람이며 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숙고하고 표현하는 것뿐이다. 무한한 지혜와 힘의 샘은 당신에게도 열려 있다. 당신은 자유로이 샘의 지혜를 끌어다 쓸 수 있다. 확신이 없으면 위대해지기란 불가능하다.
올바름을 추구하는 위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다. 확신은 관점에 의해 좌우된다. 세상과 만물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상적이라는 관점을 취하자. 세상 만물은 나름대로 이상적이다. 악한 것은 없다. 악한 사람도 없다. 대자연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 자연은 모두 행복하도록 인정을 베풀 만큼 거대하고 여전히 발전 중인 존재다. 지금의 자연은 그 자체로 이상적이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다. 사회와 정부도 마찬가지다. 세상 만물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자. 정계와 재계는 나름대로 이상적이나 완전해지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사회가 겪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지금으로서는 이상적인 상태다. 제 아무리 비정상적이고 야만스러운 것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퇴보하는 사회를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미완성 상태의 사회가 완성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자. 현재 문명이 그 자체로 이상적이며 더욱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과 악한 사회가 더욱 썩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확신과 활기를 불어넣고자 할 때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 세상은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태도뿐이다. 항상 개인적 태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좀 더 높은 시야에서 자연과 사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와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재로서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미완성인 상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잘못되지 않았으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상대를 저주스럽고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상적인 존재라 생각하자. 세상에 나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은 없다. 지금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도 현재 상태로 이상적인 존재이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 사람은 모두 저 나름대로 이상적인 존재다. 당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 이미지에 집중하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두지 말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자. 올바른 길이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자. 올바른 길이 보인다는 느낌이 들면 세상 모두가 반대한다 해도 확신을 따라 나아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이고 맹목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한다. 소설, 공연, 오락거리로 도망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가 시간을 오로지 생각으로부터 도망치는 데 쓰면 사람은 발전하지 못한다. 세상은 좋은 곳이며 더 나아지고 있다. 기존의 불화와 부조화는 아직 키를 제대로 잡지 못해 생긴 배의 흔들림일 뿐이다. 때가 되면 모두 사라질 것들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되면 발전적 전망을 품고 마음이 넓어지며 사회와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위대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 자신의 일을 포함해 잘못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이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당신에 얽힌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 자신의 태도만 올바르게 견지하면 잘못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다. 세상 전체를 향한 당신의 근본적 의무는 가능한 한 위대한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결국 당신은 바뀔 것이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